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AI를 더 잘 다루는 그런 시대가 곧 올지도 모르는데요. 교육자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후손이 부모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로 역전이 되거든요. 정보의 양이라든가 정보의 품질이 달라지면서 AI 시대도 AI를 훨씬 더 잘 활용하는 세대가 부모보다는 이런 디지털 능력에서는 훨씬 더 뛰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대 간에 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잘 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격차가. 이 격차의 문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풀어야 되는 문제고, 이 사람들 못 쓴다고 배제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격차가 있을 건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들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런다면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 부모가 AI에 대한 리터러시를 갖춰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관심을 갖고 보시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르쳐 주는 데가. 뭐 방송도 있고, 실제 유튜브 가면 뭐 워낙 많고, 쉽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 물리학에 대해서도 뭐 천문학에 대해서도 다 유튜브에서 배울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 깊이 있는 건 책이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다크사이드, AI를 쓰는 데의 다크사이드를 잘 인지하시고 지나치게 얇게 쓰지 않게, 그 다음에 지나치게 오래 쓰지 않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은, 여기서 생성되는 것들이 베스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부모가 같이 배워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사실, 써보는 게. 맞아요. 요즘은 다 사용법은 간단하니까. 제가 더 관심 있는 건 고등교육이에요. 대학교 이후 대학원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생성형 AI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그게 국문학이든 인류학이든 철학이든 뭐 수학, 물리학에서도 다 쓸 수 있는데, 교수분들이 여기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세요. 일단 무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대학생, 대학원생들 교육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수분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지금 질문은 대부분 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보는 그런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선생님들도 많이 관심 가질 거고, 또 공교육에서도 또 되게 활용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그 AI를 활용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수많은 좋은 컨텐츠, 전 세계에 있는 거를 번역이나 통역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저는 신문이나 매거진 같은 경우에도 외국 거를 더 많이 보는데, 거기에 더 고급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영어로 읽었는데 지금은 그냥 DeepL 써가지고 그냥 다 번역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100%의 그 번역을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흐름이 무엇이고 강조하는 게 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면은 이제 그 부분은 원본을 보죠. 이게 무슨 얘기였는지 더 자세히 보려면. 근데 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 요즘에 이제 뭐 보고서가 나오면, 보고서가 한 20페이지다. 그러면 클로드한테 주고선 걔랑 대화식으로 이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바가 뭐야? 부족한 면이 뭐 있어? 이 보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영문 보고서 20페이지 안 읽어도 이 보고서가 무슨 수준에서 나온 거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요약, 그리고 내가 이 보고서에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얘가 다 대답해 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생산성을 올리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능을 이제 고등교육에서 많이 활용하면은 이제 연구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 자녀의 진로? 네, 이제 진로는 이제 뭐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앞으로는 뭐 전문직, 의사나 회계사나 그런 전문직이 예전처럼
각광받지는 않을 거다, AI 시대에는. 그런 얘기도 뭐 하시고, 이 젠슨 황은 엔비디아 CEO는 이제 프로그래밍 배우지 마라, 이제 생명과학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있는데, 이제 AI를 이제 전공하셨고, 이제 AI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실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어떤 이제 일반인 대상 강연을 하면 우리 아이의 진로는 어떻게 되는가요? 첫째로 지금보다 20년 뒤쯤에는 지금의 우리가 중요하다는 직업과 전혀 다른 직업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우리 2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과거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얼마나 더 차이가 나겠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애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로 교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게 놔뒀죠. 저 대학 들어갈 때 의대는 저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갔거든요. 점수적으로. 근데 지금은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몰리잖아요. 국가적으로 탤런트의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더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금지시킬 방법도 없고. 사회가 만들어낸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결국은, 수많은 욕망과 제도와 이런 걸로 만들어냈죠. 그 얘기하면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되니까. 진로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이의 진로는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잘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관심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디펜던트 면이 강해져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 입시를 보는데 또는 면접을 하는데 부모가 와서 같이 데리고 오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정말 놀랬어요. 요새 후배들이 고과를 주면 우리의 고과가 왜 이러냐고 부모가 전화를 한다는 이 정말 웃기지도 않는 사실을 듣는데, 그거는 본인의 욕망을 투영하는 거잖아요, 애한테. 부모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다른 상담에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AI 시대의 진로는 어쨌든 직업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대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직업이 AI를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AI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엑셀을 잘 쓰는 회계사하고 엑셀은 못 쓰면서 전자계산기 두드리는 회계사가 있다면 누굴 찾아가겠어요? 엑셀을 잘 쓰는 사람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거는 역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나의 역량. 어느 직업에 있든 간에 AI를 잘 쓰는 역량은 이 사람의 직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 시대니까 어떤 게 더 낫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직업군의 AI를 다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는 게 기본이잖아요. 지금의 컴퓨터 기술이 AI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진화로. 그러면 AI를 잘 쓰는 일은 그냥 기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AI 시대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거가 더 안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직업은 안 없어집니다. 변화는 좀 있겠죠. 인류 역사상 없어진 직업이 그렇게 많잖아요. 몇 개 없어요. 직업은 안 없어져요. 근데 직업은 비중이 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AI 역량을 잘 갖추면 어느 직업에서든지 경쟁력을 가질 것이고, 변호사가 됐든 의사가 됐든 아니면 대학 교수나 학자가 됐든 아니면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네. 교수님 책에 인상 깊은 부분이 이제 유명한 분이 한 말인데, AI가 뭐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쓰는 사람이 당신을 대체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건 뭐 예전부터 했던 얘기죠. 뭐 우리 IT 시대부터 컴퓨터가 우리 대체한 적은 없죠. AI도 대체하지는 않고. 근데 AI가 앞으로 이제 컴패니언이 되고 코파일럿이 되잖아요. 우리의 이제 도움을 주는. 이렇게 된다면은 사회적으로는 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거예요.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 AI 에이전트와 나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이 들어오면서 인간과의 관계보다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AI가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과의 관계보다 인간과 AI 또는 인간 사이에서의 AI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 네. 그래서 방금 해주신 말씀이 이제 다음 질문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네. 개인 AI 에이전트.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질문을 제 나름 정리를 해보자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AI 시대에 무슨 직업이 뭐 더 각광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AI 역량 높여서 사고력을 이제 높이는 방향으로 쓰면서 내면에서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보면서 그 AI를 활용하면서 어떤 직업을 갖든 가지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모든 일은 다 소중해요. 직업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는 직업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후회를 해도 자기 선택에 후회를 하지. 후회를 할 때 부모님이 결정해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후회하게 되면 굉장히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진 않게 해야죠.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반려동물, 그게 넘어가서 이제 반려 AI처럼, AI 컴패니언. 처럼 이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GPT도 GPT-3라고 해서 개인이 이제 GPT-3를 이제 간단하게 개인화시키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교육에도 이제 그런 AI 선생님, 뭐 에이전트, 나만의 AI 튜터라고 하죠. 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네, 지금 많이들 개발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그런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 AI 선생님이 등장하면 어떤 이제 영향이 있을지 까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 그 영향이라는 게 교육적 효과를 얘기하는 건지, 그 네. AI 튜터와 이 학생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존성이라든가 중독성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볼 건가, 이 AI 튜터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근데 교육 분야에서, 교육공학 분야에서는 이거 오래된 주제예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튜터 이래가지고 그동안 많이 해왔고,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은 이제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를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걸 검증했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디지털 시스템이 들어갔을 때 교육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났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면이 생겼잖아요. 퍼스널리티가 있게 됐잖아요, 얘가. 네. 그랬을 때 얘하고 학생과의 교류 관계, 그 다음에 서로 감정적인 어태치먼트. 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거든요. 우리는 그 영화에서 보면 배우공한테도 윌슨이라는 이름 붙이고 나중에 떠날 때 막 나 미안하다고 걔가 파도에 휩쓸려 갈 때 그런 게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다마고치도 봤고요. 그 뭐든지 의인화하고 감정을 애착을 해요. 그러면 AI 튜터를 당연히 의인화할 거고, 꼬맹이가 됐던 아니면 뭐 어른이 됐던 그 애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더 안정감을 느끼거나 위안을 느끼거나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예요. 저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애완동물이라는 개념으로 반려견, 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우리 사회에 들어온 지, 이 개념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강아지는 발로 채이거나 화딱지 나면 발로 차는 놈이었고,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럼 지금 우리가 이 AI 에이전트와 어떤 관계가 될지는 우리 SF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AI라는 영화에도 나오고. 저는 엑스마키나 영화를 보라고 많이 권합니다.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은
최초의 AI 컴퓨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개체와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교류를 하게 되는 순간 얘네들은 우리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이 될 것이고, 예전에 우리 인류 문명에서 노예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듯이 얘네들은 우리의 노예가 될 거냐, 동반자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될 거냐라는 건 몰라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강연하면서 직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에 AI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사이에 있을 거고, 그러고 여러분의 동료가 될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들의 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랬는데 저는 보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본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게 금융회사였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온갖 판단이나 이런 승인이나 검증을 하는 거는 상사가 많이 하잖아요. 그걸 다 AI가 할 거거든. 그러면 AI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내 의사결정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내가 대출, 투자 이런 것들은 걔가 승인해 줘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걔가 내 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낄 건가? 내가 말로 표현하면 로봇이잖아요. 로봇의 하위 계급에 속하는 존재가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AI 튜터가 그냥 컴퓨터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거 아니라 어떤 형태를 갖게 되면 집에서 로봇처럼 가정용 로봇의 형태를 갖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한테, 인간한테. 이 형태를 갖추고 인버디먼트라고 해요. 체화되는 형태. 그리고 걔가 뭔가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개체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얘가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되고 얘한테 굉장히 큰 감정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있으면 키우고 싶어요. 키운다는 말이 웃기죠. 얘는 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굉장히 이런 말들을 막 착각한다고. 막 얘가 생각을 했네, 뭐 얘가 농담을 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가 뭐 이해를 했다는도 이해하는 것도 없고 농담하는 것도 없고 다 얘한테는 어떠한 감정적인 것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특성이거든요. 우리의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인 변화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냥 모니터에서 보이는 거하고 AI 튜터가 학교 내에서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귀여운 R2D2의 모습을 하고 있거나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모습을 갖추는 순간 굉장히 우리는 달라질 거고요. 지금까지 얘기가 교육적 효과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AI 튜터와의 감정적 교류, 사회적 관계, 하이라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는 이슈가 남아있어요. 우리 선생님한테는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존중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AI 튜터 우리 존경할 거야? 존중할 거야? 제가 야단치면은 내가 야단 맞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르는 문제예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어떤 감정적 교류나 사회적 관계를 걔네하고 갖게 될지 궁금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도 그런 부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제 교육에 적용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반려 AI 튜터가 이제 형상화가 되면 로봇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랑 관계,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게 또 굉장한 큰 이슈일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게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관계들과도 또 있고, 그렇죠. 같은 학생과 선생님, 학생이 인간 선생님하고 뭐 AI 선생님하고 어떻게 더 존중하고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느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AI 튜터는 지금까지는 그 연구 주제가 대부분 교육적 효과성 이런 거였는데, 창의성이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교육 성과가 더 좋은가 이러는데, 이제 그 시대를 넘었을 거예요. 교육이라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인가, 또는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것인가, 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주제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개발할 때부터 그걸 좀 염두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네, 그렇지만 그렇게는 잘 안 될 거고, 결국은 그것까지 쉽지 도입하면서 누군가가 추가적인 연구를 할 거고 관찰을 할 것이고, 이 애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볼 거고, 그게 악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도입을 다 취소하겠죠. 추가적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인 그렇죠. 거네요. 예. 감사합니다.